여러분, 평소처럼 똑같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도저히 못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좀 누워서 쉬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있는데 몸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고역이라 화장실 급한 것도 가기 힘들고 이렇게 자주 아프기도 하고 막상 병원에 가도 특별히 뭐 더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병원은 꼭 가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안 가고 이대로 두면 혹시나 더 안 좋아지거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 그 원인과 응급처치,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치료, 반복되는 급성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과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까지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래 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운동을 하다가 아프기 시작했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경우라면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기만 하면 될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자고 일어났을 때, 세수를 하다가,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중에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등 예상치 못한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급성 요통의 의학적인 원인은 디스크 섬유륜의 손상 때문입니다. 물주머니 같은 디스크 껍질이 파열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을 누르기 때문이죠. 디스크 손상을 주는 방식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한 번에 큰 힘이 가해지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허리에 안 좋은 동작들에 의해서도 작은 손상들이 쌓여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리가 갑자기 아파지신 분들께 자세히 한번 여쭈어 보면 허리에 부담이 되는 골프나 테니스 등의 운동을 며칠간 무리해서 했다거나 이사나 대청소, 손자 봐주는 일을 무리해서 하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강도의 반복적인 손상이 허리에 가해진 이후에 며칠 뒤에 허리가 아파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두 가지 경우보다 더 흔한 경우는 오랫동안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허리에 피로와 미세 손상이 쌓여 있다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수험생이나 사무직 직장인 등 긴 시간 앉아서 공부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앉은 자세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다리를 꼬는 등 바르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양반다리, 다리를 쭉 펴는 자세 등 바닥에 앉는 것은 허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 허리가 자주 안 좋으신 분들은 필히 바닥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또 자는 자세가 새우잠을 잔다거나 하는 등 자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 역시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허리에 미세 손상과 피로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또 드물게는 특히나 60세 이상에서 허리뼈가 너무 약해져서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약해진 뼈가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죠.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려 극심한 급성 요통이 생기기도 하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급성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그냥 왔다 가는 통증이겠거니 하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능성 역시 꼭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급성 요통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뭉친 허리 근육을 풀어서 회복시키겠다고 억지로 운동을 한다거나 걷기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선다거나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 초기 48시간 동안은 똑바로 누워서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주로 디스크의 섬유륜이 파열돼서 급성 요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 안에 무언가 찢어지고 파열이 되었다면 일단 얼기설기라도 붙어야 그 이후에 강화시키거나 재생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찢어진 종이를 풀로 붙인다고 했을 때 풀이 마르기도 전에 종이를 문질러 움직인다면 붙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기엔 풀이 붙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초기 48시간 동안은 똑바로 누워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도 편안하지가 않고 허리가 베긴다면 무릎 뒤에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면 허리의 긴장이 덜해져 허리 근육과 디스크가 더 안정됩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거나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으로 인한 붓기 등을 가라앉힐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냉찜질이 더 좋습니다. 온찜질은 48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좋게 해주어 회복과 재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복대를 하나 사서 허리 통증이 잡힐 때까지는 차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복대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약국에서 파는 간단한 복대 정도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아파 코어 근육에 힘을 줘서 활동하기 힘들고 코어 근육이 풀려 있어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그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허리 손상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복대가 코어 근육을 대체해 활동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능하게 해주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동작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처럼 윗몸 일으키기 하듯 상체를 확 세워 일어나신다면 파열된 디스크 섬유륜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 근육에 힘을 주고 한쪽 발을 밀어 침대에 내려가려는 쪽을 바라보게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요. 먼저 발을 바닥으로 내린 이후에 팔로 몸통을 밀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가능하면 복대나 보조기를 누워서 먼저 찬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은 48시간 이후에 복대를 하고 허리와 가슴을 편 바른 자세로 조금씩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아프기 시작한 지 최소 7일 이후에 운동을 살살 해봤을 때 통증이 전혀 없게 느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것을 억지로 이겨내고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몸이 무언가 손상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통증을 이겨내고 활동을 강행한다는 것은 몸 안의 손상을 진행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일찍 시작하려다가 가벼운 휴식으로 쉽게 나을 병을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로 악화시키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운동이나 활동, 심지어 걷기 운동도 그 활동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 중단하는 것만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동반되어 엉덩이 통증,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는 것은 디스크가 있다면 같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호전되면 같이 좋아지는 왔다 가는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리 쪽으로 감각이 무뎌진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대소변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신경 손상이 동반된 심한 정도의 디스크나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한 진단과 빠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병원에 빨리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60세 이상의 나이에서 심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침대에서 돌아 눕거나 일어나는 동작도 힘들 정도라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보조기 착용을 포함한 응급처치 및 치료가 늦어진다면 평생 허리가 굽어버리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고 복대를 차고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통증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좋아지는 추세가 아니거나 비슷하거나 더 아프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다른 가능성, 더 심한 병일 가능성에 대해 감별을 포함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대부분의 급성 허리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응급처치로 혼자서 잘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방문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온전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4가지 경우엔 믿을만한 척추외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척추외과 병원을 찾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책임감 있고 실력 있는 척추외과 의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글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 한 번에 큰 손상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펴주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고 하시거나, 사실 가능하다면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한번 부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의자에 다리 꼬고 앉는 자세,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를 피해주세요. 또 바닥에 앉는 것은 양반다리, 다리 펴기, 무릎 꿇기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바닥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세요. 허리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특히나 오랫동안 앉아있다면 작은 손상들이 쌓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앉아있을 땐 3-4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잘 때는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자는 자세는 최소한 옆으로 잘 때에는 다리가 꼬여 넘어가지 않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주시고 새우잠만 피해줘도 아주 큰 탈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리에 나쁜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에 더해 허리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특별한 운동보다도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바른 자세 걷기를 하루 20-30분씩 해주거나 자유형, 배영 등 수영을 통해 허리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킨다면 급성 허리 통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당부드리자면 어떠한 운동이나
아무리 좋다는 자세도 나에게 통증을 유발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픈 것을 이겨내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않아도 아주 큰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급성 요통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할 때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저강도 동작 혹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안 좋은 자세를 지속해서 작은 손상들이 누적됐을 때에도 디스크가 손상이 되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일단 급성 요통이 발생했다면 무리해서 활동을 더해서 풀려고 하기보다 최소한 초기 48시간 이내엔 똑바로 누워서 쉬시는 것이 더 좋으며 냉찜질과 복대를 이용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이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추가적인 손상을 더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마비 증상이 있거나 48시간 이후에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추세로 바뀌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을 찾아서 처치를 하면 덜 고생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일 수 있으니 웬만하면 침대에서 돌아눕거나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반복되는 급성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 및 스트레칭을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디스크에 손상을 주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전 멀리 남쪽에서 KTX를 2시간 가까이 타고 찾아오셨던 60대 중반에 아직도 건장해 보이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술을 받고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조금 굽어버린 허리가 앞으로 평생 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정비일을 직접 운영하시느라 시간을 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진통제만 먹어가며 일을 계속 강행하다 도저히 못 참아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검사를 진행했을 땐 이미 압박골절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추체 강화술을 통해 통증은 잡았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골절된 척추뼈를 전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참지 말고 일찍 오셨더라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침대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면 혹은 하지에 무딘감, 힘 빠짐 등 마비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너무 늦지 않게 꼭 찾아 진료를 받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지역이 멀다면 믿고 맡길 만한 책임감 있고 실력 있는 척추외과 의사를 찾는 법에 대한 글 링크를 고정 댓글에 추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계시는 곳 근처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으라차차 박선생 박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